다이어트 사이언스의 저자, 건강 유튜버 최경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입니다. 오늘 벌써부터 다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면이지만 지금 마음속에는 되게 익숙한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서 저한테 1시간의 시간을 내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저도 그 1시간을 굉장히 잘 써볼 겁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삶 속에서 여기 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공간에서, 이 멋진 공간에서 오늘 만난 거는 아주 좋은 인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믿고 여기 와준 만큼 저도 준비한 것들 잘 쏟고 가겠습니다. 한번 잘해볼게요. 네. 저는 최경이라는 사람이고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올해로 8년 차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 빼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으로 전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까지 구독자가 한 10,000명이었는데요. 한 지난 1년 반 정도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강의는 이 책이랑 좀 다른데요. 여기 보이시는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는 제가 2021년에 쓰고 2022년 봄에 출간한 책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대해서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한 첫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공부를 더 하면서 여기에서 더 다루지 못한 것들, 또는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것들을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는 QR코드 사진 촬영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PDF로 공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2월 중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근데 책도 비싸게 안 팔 예정이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셔도 괜찮고 나중에 책 나왔을 때 책을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플레이북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할 테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동안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전통 패러다임,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이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히 칼로리라는 하나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쓰는 양이 먹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빠진다. 반대로 누군가 살찌는 거는 먹는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아서다 라고 단정 지어 왔어요. 정말 국내 해외 전문가 대중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맞다고 얘기했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시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대사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는 약간 칼로리가 아니라 약간 나쁜 음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막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도 더 이상 옛날처럼 닫고야 무식하게 칼로리 줄이는 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흐름에 작은 기여를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만들어낸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어떤 모델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이 찌는 게 많이 먹든 적게 움직여서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가 살이 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물론 칼로리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우리의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극들을 반복하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다가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비만이다. 또는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질환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이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대사가 핵심이에요. 칼로리가 아니라 대사가 핵심입니다. 대사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입니다. 그 화학 반응이 되게 뭔가 합쳐지고 쪼개지고 뭔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되게 다양한 세포나 장기나 이런 시스템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대사가 망가진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 몸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를 이뤄요. 익숙한 장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장기들이 또 모여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룹니다. 여기 안에 어떤 시스템,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고 반응들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심각해진 게 대사 질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빠르게 넘어가고 뒤쪽에 있는 핵심만 좀 얘기할게요. 이 그림 처음 보시는 분? 오늘 많이 오셨네요. 아시는 분들이? 좋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뭐 24가지만 고치면 살이 빠집니다라고 하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강연에서 살이 찌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드렸고 그 모델의 이름이 다층 호르몬 연결막 모델,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 우리가 몸 밖에서 일상에서 넣어주는 어떤 자극들, 이게 인풋 자극들, 얘들 중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누르고 있다. 우리가 1번부터 33번까지 있는 다양한 어떤 자극들이 있는데 얘를 한 번 선택할 때마다, 얘를 한 번 몸에 넣어줄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반응들이 역동적으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런 비만이나 식욕 이상이나 포만감 이상이나 활력 저하, 뭐 당뇨, 심혈관 건강 이상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게 이 모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것은 왼쪽에 있는 인풋입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넣어주는 자극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일상에서 선택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내가 왜 몸이 망가지고 있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형, 누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에 친구들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하나씩 다 있고 약 다 하나씩 먹고,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맞죠. 몸이라는 게 어떤 생명체, 어떤 기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노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얘들을 어떻게 얼마나 넣어주냐가 그 노화의 양상과 노화의 속도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50대인데 60대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팔팔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할머니라고 부르고 할아버지가 부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놀러 다니고 여행 잘하고 잘 노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거나 마음 아프게도 휠체어를 타거나 또는 병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만드는 이 인풋 자극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지금 여기 20대, 10대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예요. 60대, 70대 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진짜 부러울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딱 가져갈 것은 딱 3가지예요. 오늘 내용이 많거든요. 제가 욕심꾸러기라 가지고 오늘 여기 되게 오픈 강연인데 할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3개만 가져가자. 나머지는 버리세요. 3개만 오늘 딱 기억하고 이거 당장 적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실 때 저희 회사 메일이 gemxkorea@com이에요. 그러니까 gymxkorea korea @gmail인데 만약 원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3가지 저한테 적어주세요. 오늘 나 이거 강연 들었는데 나 이거 3가지 오늘부터 할 거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똑같이 저한테 메시지 보내보세요. 나 그거 어떻게 했다. 그 3가지만 하면 성공입니다. 앞쪽에 있는 이론 내용들은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때 또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을 것과 되게 다른 방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들을 가장 세련되게 또는 섹시하게 정리한 이론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예요.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는 10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STILES.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작년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게 스타일스 다이어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 6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우리 삶에서 몇 가지 더 필요하다. 그 4가지가 M, Mind, E,
environment, 환경이에요. P, people,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play, 놀이예요. 어쨌든 이 10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어떤 삶의 어떤 기둥들이다. 이 기둥들 중에서 무언가가 없거나 무너지면 삶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10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습관들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핵심만 가져가세요.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간단할 거예요. 첫 번째 S는 Stop eating bad food죠. 나쁜 음식 끊기. 어떤 음식들을 끊어야 되는가? 네. 아마 많은 건강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되게 이견의 여지 없이 공통으로 모이는 게 있어요. 그게 설, 밀, 나, 튀입니다. 설은 설탕 또는 액상과당이에요. 밀은 밀가루 또는 글루텐입니다. 나는 나트륨이 아니고요. 나쁜 기름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식용유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대부분의 어떤 콩이나 씨앗에서 억지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 그 기름들이 제가 생각하는 나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를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튀는 튀긴 음식이에요. 술, 죄송하지만 술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술이라는 게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간을 망가뜨려서 대사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건 커유알이에요. 커 뭘까요? 네. 근데 커피는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쁘게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커피라는 물질은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카페인은 우리 어떤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뭐 약간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처럼 마시고 있으면 대사가 망가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죠? 잠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뭐 밤에 잘 수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밤에 잠을 자도 깊게 못 잔다가 문제예요. 커피의 반감기가 약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오에 1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저녁이 되면 6시에 50mg, 자정이 되면 25mg. 잠에 들 수 있어도 깊게 못 잡니다. 깊게 못 자면 건강할 수 없고 대사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자주 먹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유는 뭘까요? 네, 유제품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다시 한 번 더. 유는 이제 유제품이라는 거는 우유에서 나온 무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우유 안에 있는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좀 안 맞아요. 사실 근데 모든 음식이 그렇거든요. 모든 어떤 동물성 식품들이나 어떤 식물성 식품들이든 다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유에 있는 또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우유에 있는 이 단백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유발하거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도 조심해야 된다. 다만 그 천연 버터나 이런 기버터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R은 모르겠죠? 네. 알코올은 술이 있으니까 또 다른 거겠죠? 생선알.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이에요. R은 알러지 식품이에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이 얘는 뭔가 우리의 편이 아니야. 얘 문제 있다. 그래서 뭔가 공격하거나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인데 개개인마다 알러지 식품이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기 알러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어 알러지도 있고 복숭아 알러지도 있고 다 있어요. 각자의 몸마다 안 맞는 음식이 있다. 근데 그 음식들이 아무리 저 전문가가 좋다고 했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서음이 나티술, 커유알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거나 줄여야 된다. 물론 답은 끊는 거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가 너무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 식품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줄여보자. 그리고 나쁜 음식을 줄인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갈수록 그만큼 좋은 음식으로 나의 음식을 채운다, 식단을 채운다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이 원리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자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핵심은
나쁜 거를 줄이는 만큼 좋은 걸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적용될 겁니다. 나쁜 음식 안 먹자에 방점 두지 마시고 얘들 원래 우리가 인류가 먹었던 음식이 애초에 아니었고 배공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것들 좀 챙겨 먹자가 어쩌면 여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담하는데 제가 약속 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설밀, 나티, 술, 커유, 알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 이것들을 뭐 다 하면 좋겠죠. 이것들을 3개월 이상 끊으면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절을 할 겁니다. 무조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대사를 망치는 물질들인데 얘들을 먹고 있다가 안 먹었다. 그걸 3개월 동안 해줬다. 그럼 몸은 신체 반응이든 정신 반응이든 무언가를 만듭니다.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약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도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어쨌든 이거 해보시고, 두 번째, 차이밍 스티키 리딩입니다. 시간 제한 섭취.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다들 약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6대 8 또는 18대6 이런 것들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16대 8,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거, 또는 18대 6, 18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6시간 안에 음식 먹는 걸 끝내는 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식은 아니고 그냥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미만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내가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안 먹는 거, 이거를 시간 제한 섭취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안 먹는 데 집중하시는데 아니에요. 먹어야 될 때 잘 먹자가 핵심이에요. 우리 인류는 언제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해가 없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전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인류 역사가 길게는 한 700만 년, 짧게 잡아도 한 35만 년 되는데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전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해가 지고 나면 사냥 못했고 음식 못 구했어요. 자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빛이 생겨가지고 냉장고가 생겨서 밤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사를 망친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만 잘 먹고 해가 지고 나면 먹지 말자. 이게 제가 말하는 타임 레시피 1인 2파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하루 3끼가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대해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매일 3끼와 간식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와 합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어쩌다 만들어진 건데 제가 너무 나쁜 표현을 쓸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인간 하루에 2끼만 잘 먹으면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임산부거나 내가 지금 운동선수거나 내가 성장기 아이거나 이렇게 내가 지금 몸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지금 내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한 끼 많이 못 먹는 분이라면 그러면 3끼 괜찮아요. 근데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끼 괜찮다. 우리 몸에는 체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 체지방과 내가 최근에 먹은 음식, 그 2가지를 가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 예산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몸에 빼고 싶은 살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지방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끼, 2끼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건강해질수록 우리가 끼니를 2끼로 가져가고 3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제가 마지막 포인트 되게 강조드리는데, 보통 이제 시간 제한 섭취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추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추천을 좀 안 해요.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 분들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합치면 사실 8시부터 7시까지는 자유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침을 걸러버리면 점심은 사실 회사 근처에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좋은 음식 못 먹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거르고 점심 애매하게 먹고 저녁을 폭식해요. 못 먹었으니까 아침에 점심에. 근데 직장인들은 그래서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장인이라면 저녁 이후 시간 너무 늦으니까 그냥 아침 첫 끼를 황제처럼 잘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기존에 일어나는 시간에서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아침에 첫 끼만 진짜 그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나만을 위한 오늘 내가 하루 쓸만한 어떤 재료를 공급하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끼를 먹고 나가버리면 어차피 이제 점심 한 끼를
만약 여러분들께서 도시락을 못 싸고 밖에서 먹어도 괜찮을 수 있죠. 뭐 우리 어떻게 100점짜리 시험지만 맨날 맞겠어요? 가끔은 뭐 80점, 70점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첫 끼 잘 드시라. 그런데 아침에 시간이 모자라면 도시락 싸라. 그래서 점심 잘 드시라. 여기 강조를 많이 드리고, 저는 잠들기 전에 공복 유지하는 거, 최소한 5시간 정도의 공복 유지하고 자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이 소화되는데, 소장까지 소화가 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7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새벽에도 우리의 몸은 소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깊게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I는 Intermittent Fasting이에요. 간헐적 단식. 이게 진짜 단식이에요. 간헐적, 가끔씩, 단식, 굶는다. 가끔씩 굶는데 그 굶는다는 게 24시간 이상 정도의 공복이었을 때 저는 단식이라고 불러요. 단식을 왜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는 이유가 살 빼기 위해서, 맞죠? 칼로리 줄이기 위해서.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 기본은 우리 대사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겠죠? 오토파지라는 것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청소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사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뭔가 손상되고 고장납니다. 근데 그 고장나는 게 어떻게 고쳐지는지, 청소되는지 우리 몰랐어요. 1990년대까지 몰랐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일본의 어떤 학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알게 된 게, 우리가 24시간 정도 이상의 공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은 비상체계로 돌려서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하고 걔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이 돼요. 걔를 신기하게도 쪼개버려서 다시 써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이 작용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자연에 살고 있었을 동물들이나 인간은 원래 겨울에 음식 못 구했을 수도 있고, 전쟁 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가끔씩 음식을 못 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만 들어도 겨울에 가끔씩은 음식 먹을 게 없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자극을 받긴 하는데, 그때 우리 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재활용하고 청소했다. 첫 번째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되게 많은 요소들을 관장하는 게 또 소화 시스템이에요. 사실 요즘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장입니다. 장. 건강 주제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약간 절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할수록 장이라는 게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근데 이 장이라는 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과일 먹고, 깨어있는 내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평화로운 일이 아니에요. 몸 입장에서는 일하는 거예요. 위로 음식 엄청나게 들어오고, 걔들이 또 소화돼가지고 위산 나오고, 소장 넘어가고, 걔를 소화하고 분해하고 쪼개고 흡수하고 처리하고, 그 과정을 진짜 밤에 잠시 쉬는 시간 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365일 몇십 년 동안. 아마 여기 있는 아버님들 또는 어머님들 다 그랬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장은 회복할 수가 없죠. 계속 달고 닳는 거예요. 그 장기들한테 휴식 시간을 주는 게 또 단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가끔씩 해야 된다. 그래서 단식을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겸님, 단식 중에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그걸 여쭤보시거든요. 단식의 정의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먹지 않는 건 아니고, 물과 소금을 기본으로는 괜찮아요. 그 외에 뭐 약간 칼로리가 없는 음식들은 괜찮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단식을 깨는 게 무엇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말이 다르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간단합니다. 내가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할 때는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자. 물만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물과 소금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소금차, 여기다가 한 티스푼 정도 소금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마시는 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주시면 단식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반대로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안 먹고 단식을 해버리면 몸이 좀 힘들어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세요. 단식은 스트레스입니다. 운동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단식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강의 듣고 와가지고 단식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몸에다가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는 건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운동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100kg의 스쿼트를 하는 것도 무겁지 않겠죠. 근데 평생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100kg 스쿼트 하면 다치죠. 못하죠. 단식도 마찬가지. 단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먹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단식을 할 수 없는 몸이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단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은 공복부터 시작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T, 시간 제한 섭취부터 24시간 미만의 공복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저녁 거르기, 저녁 금식 같은 걸 좀 해보다가 또 어떨 때는 1일씩 해보다가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에 좀 적응이 됐을 때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계획하지 마시고 그냥 언젠가 나 이번 끼니 걸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걸러보세요. 근데 다음 끼니도 괜찮은데 걸러보세요.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을 24시간까지 만들어보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그럴 때 만들어보고 다시 또 회복하고 쉬고 잘 먹다가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을 전 제안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탄수화물 줄이기 넘어갈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 공급원은 탄수화물 또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줄이지 마시고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물론 지금 몸에 먹을 수 있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많이 안 먹어도 몸에 있는 걸 먹을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좋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우리가 한 번만 내가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설명 못 드리고 한번 이거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단순히 뭔가 몸 좋아지기 위해서 체지방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Never.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각자마다 자기만의 메인 운동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산책을 가능한 한 자주 하세요. 걷는 거는 칼로리 소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건강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포인트 하나, 산책하실 때는 휴대폰을 최대한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 들고 카톡 보면서 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서 걸으지 마시고 그냥 휴대폰 없이 온전한 흐름으로 걸어가 보세요. 이거 제안드립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나면 저한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미생이라는 만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냥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폭력적이고 나도 그렇고요. 그런 인간들이 같이 구성한 사회는 더 그렇고 혼란스럽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 속에서 다이어트까지 한다? 식단 관리도 한다?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원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인 체력 만들어 놓는 게 어떤 가장 중요한 기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멘탈 같은 것들, 정신력 유지하고 싶으시면 운동부터 하시라. 그래서 계속해서 내 몸이 그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해서 몸이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어젯밤 친구한테 온 메시지였는데 그냥 어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운동을 2번 했대요. 헬스장에 2번 갔대요, 어제.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술 먹는 친구였거든요. 술을 엄청 좋아하고. 근데 그냥 운동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삶이 엉망일 때, 뭔가 내 몸이 엉망이거나 감정이 엉망이거나 뭔가 불안할 때 그때 의외로 엽기 떡볶이 먹는 게 아니라 치킨 먹는 게 아니라 맥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걷거나 운동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슬립, 잠 잘 자기입니다. 3가지 포인트 있어요. 양, 질, 규칙적으로. 양은 사실 8시간 이상이에요. 8시간 이상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8시간 이상 자는 게 쉽지 않으니까 7시간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질이에요. 여기서 혹시 내가 잘 때 한 번도 안 깨고 자고 일어난다. 한 10분 보이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건강하죠? 좋아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자다가 깨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 저는 이제 한 9시, 10시 사이에 딱 누우면
한 10초 정도 안에 잠들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되게 창의적이고 지금 바로 일어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녁을 늦게 먹었거나 술을 마셨거나 또는 뭔가 밤에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자다가 중간에 깨요. 그럴 때는 꿈을 좀 더 많이 꿔요.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자고 싶어요. 근데 저는 360일 정도는 잘 자고요. 예를 들어서 5일 정도 못 잔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일 정도 잘 자고 360 못 자고 이거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위기예요, 위기. 이거 되게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문제다. 그렇게 살아가면 무조건 망가진다. 왜?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 감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몸에 있는 다양한 신경계, 세포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정비하고 회복하고 합성하고 분해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매일매일마다 날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잘 때 치료하는 게 더 커요. 잠만 잘 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정말 간단하고 진짜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하면서 수면 장애 있고 병원에서 수면 약 드시는 분들까지도 바뀌어요. 신기해요. 빛 관리하세요. 잠이라는 것은 해에서 들어오는 빛을 중심으로 시신경 들어와서 뇌에 들어와서 뇌에 있는 생체 리듬이 반응해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빛이 밤에도 안 꺼져요. 우리의 뇌 입장에서는 해가 지지 않고 지금 언제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밤에 깊게 못 자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간단해요. 그럼 뭘 하면 되는가? 저녁 시간에는 최대한 밝은 빛을 끄세요. 집은 어둡고 약간 아늑해야 돼요. 그리고 흰색 빛 안 돼요. 저런 노란색 빛이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모닥불처럼 약간 우리가 블라이트가 별로 없는 흰색 빛보다는 노란색, 주황색 빛들이 있는 조명만 켜시고 밤에는 형광등과 백열등은 꺼야 된다. 핵심입니다. 전자기기,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자기 전에 유튜브 하거나 인스타그램 하죠. 메시지 보죠, 카톡 하죠. 거기서 나오는 빛들이 또 해예요. 그 햇빛이 밤에 나한테 들어와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이것도 우리의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사실 저녁 시간에 해가 지고 나서는 끄는 게 이상적이고 어렵다면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꺼라. 그래야 쉽게 잠들고 그래야 깊게 잔다. 음식, 몸이 공복 시간에 자야지 잘 잘 수 있어요. 커피 말씀드렸죠? 술도 마찬가지. 술 마시면 잠드는 건 쉽게 잠드는데 깊게 못 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메시지를 약간 3가지만 가져가려 했는데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되게 마음 아프시겠지만 딱 한 달만 커피를 끊어보세요. 한 달만. 커피 한 달 끊었을 때 어떤 분들은 쉽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만큼 커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 한 달을 버티고 나면 되게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잠을 내가 이렇게 깊게 잘 수 있었나? 잠을 내가 되게 잘 잘 수 있구나. 아, 잠을 잘 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커피를 끊어야지 알 수 있어요. 커피 마시는데 나는 잘 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자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끊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졸릴 거예요. 마치 애기들처럼 졸려서 못 버텨서 잠들 겁니다. 해보시고 혹시나 같이 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침대를 쓰는 게 좋고요. 다른 방을 쓰는 게 좋아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세요. 네. 블라이트 차단 안경. 이거는 약간의 홍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물건도 파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꼭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렌즈가 주황색 또는 노란색인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안경들이 이제 블라이트의 한 99% 이상을 차단해 줍니다. 이 친구는 99.9%인데 그럼 우리가 밤에 어쩔 수 없이 빛을 봐야 될 때 그럴 때 얘를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뇌에 이런 블라이트라는 자극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이거 좋습니다. 수면 트래커는 넘어갈게요.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이건 제가 강의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고 어떤 것들 고칠지 결정하시고 바꿔보세요. 이제부터 MEPP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의외로 식단, 수면, 운동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몸, 체중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 이유는 마음입니다. 다들 되게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다들 마음속에 상처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다들 내 여기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자존감 이슈, 자신감 이슈, 컴플렉스, 결핍, 우울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제가 함부로 쓴 일은 아닌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건 의외로 우리 몸 밑에 있는, 머리 밑에 있는 이 상태, 여기 반응들에 따라서 올라오는 신호들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장 상태가 지금 나쁜 사람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장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몸 상태, 건강 상태, 대 상태가 나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를 하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들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못할 텐데 유튜브에다가 호흡 훈련 또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breath work, 호흡과 관련된 어떤 가이드가 되는 영상들 찾아보세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딱 10분만 15분만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숨 쉬어보세요. 숨만 다르게 쉬어도 많은 게 바뀝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대중교통으로 가실 때 그때 한번 눈을 감고 숨을 가장 깊게 온전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몇 분만 해보세요. 바뀝니다. 명상,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시고, 시각, 눈을 어떻게 보는가, 운동, 불안하시는 분들, 마음 관리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움직여야 돼요. 걷든 가볍게 뛰든 또는 다른 운동들 무조건 좋습니다. 일기, 삶을 똑바로 살려면 일기는 써야 돼요. 일기 안 쓰면 삶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상담, 우리가 보통 심리상담이라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약간 정신병이 있다거나 아프다거나. 저는 가능하다면 똑똑하게 살고 싶은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정신건강의학과나 또는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한 8번 정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받았었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가서 한 번만 내 마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꼭 해보세요.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님이신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뇌과학이나 마음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또는 책도 있어요. 내면 소통. 이거 꼭 읽어보시고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쪽에서 주환 교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김주환 교수님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보고 싶은 영상들 하나씩 보시거나 또는 교수님 책 읽으시는 것들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는 환경입니다. 저는 인간은 그냥 환경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느냐가 나의 지금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결정한다. 저는 이게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잘 통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질러진 공간에서, 어질러진 집에서, 방에서, 어질러진 냉장고, 거기서 식단한다? 안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의 주거 환경, 업무 환경, 어떤 나의 하루의 스케줄, 나 24시간 어떻게 살고 있지? 또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 얘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극들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가져가는가? 이것들이 이제 나의 어떤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것들이 결국 대사 건강에 결과를 낳는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대로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 원래 빡센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인간관계든 나 하루 스케줄이든 다 있다. 최소한 내 책상부터 내 방부터 청소하고 정돈하는 거, 집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냉장고 정리하는 거, 집 대청소하는 거, 버릴 물건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집이라는 공간이 나한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내 주변 인간관계 정리하는 것들 뒤에서 할 건데 이것들 실행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든
어떤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피프. 제가 30대 초반인데 아직 지금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전부다. 가정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꿈이 있을 거잖아요. 그 꿈을 이뤘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이 되는 게 꿈이다. 어디 뭐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다. 뭐 내 애가 서울대에 가는 게 꿈이다. 다 했다고 쳐볼게요. 내가 매일매일 좋은 음식 잘 먹고 있고 다 하고 쳐볼게요. 근데 그때 나는 혼자다. 그때 나의 자식들은 날 존중하지 않는다. 그때 나의 친구가 없다거나 친구는 있는데 만나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서 나한테 좋은 거지 진짜 내가 그냥 그 자체를 좋아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삶을 얼마나 공허할까요? 제 개인적 사례인데 어쨌든 7년을 딱 버티면서 되게 무명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그 8년차 될 즈음에 갑자기 잘 돼가지고 회사도 되게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고 되게 상황이 좋아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되게 금방 공허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냐면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한 분은 최근에 자기 회사를 7년 정도 해가지고 한 2조에 판 대표님이었어요. 두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님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게 좀 공허하다 했어요. 두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다들 그랬대.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한 사람은 자기 인생 최대기가 딱 2조 회사가 팔리고 나서부터 왔대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우울증이랑 몸이 다 망가졌대요. 사람이 버티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덕 올라갔어요. 그냥 혼자서. 언덕 올라가니까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살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잘된 사람들이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되게 밑바닥이었고 그때 그 사람이 시작한 게 건강이랑 가족이었어요. 다시 가족 챙기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건강 관리하는 거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 다른 한 분은 자기도 그거를 언젠가 느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어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걸 자꾸 찾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를 나중에 가서 깨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건 사람이다. 근데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많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또 몇 명? 5명 정도? 안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시간, 마음, 에너지 주고받는 거 이걸 잘 하다가 때 되면 죽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울해졌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구독자분이 아침에 그 줌으로 하는 요가를 하시는데 막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자녀분이 아침에 엄마 앞에 이렇게 앉았대요.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패드 이렇게 요가 수업 하는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도리도리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뭔가 이 말이 불편하다면 주변 사람들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돈할까는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이북 120페이지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도 잘 놀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공허했다고 했잖아요. 제 삶에 약간 공허함이 느껴졌는데 그때 고민했어요. 뭐지? 왜 지금 이렇게 공허하지? 그때 빠진 게 뭐지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가 놀이였어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헬스장 가고 음식 먹고 살 빼다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각자마다 저는 이렇게 쉬어요. 저는 이렇게 놀아요라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찾으시라. 젊을 때 못 찾으면 나이 들어서 못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젊으세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거 하시면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 사람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재밌게 놀고 잘 쉬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훈련하시라. 저는 그게 쌀싸거든요. 제가 그 춤을 추게 됐어요. 취미로. 그 쌀쌀한 걸 하게 되니까 되게 좋았던 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냥 음악, 나의 어떤 스텝, 나의 몸 상태, 나랑 추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반응 여기만 집중해버리고 그냥 약간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 시간이 일상에 생기니까 되게 약간 활력이 생기고 재밌어요. 찾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10가지를 이제 앞으로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가져가신 게 핵심이에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건강 망가지는 이유는 대사가 망가지는 거다. 두 번째, 대사를 망가뜨리는 원인들이 33가지 또는 그 이상이 있다. 걔들은 제 유튜브에 있다. 이따 보자. 세 번째, 건강하게 살려면 단순히 음식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가지 기둥들, 그 요소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이 삶이라는 것을 갖고 나가는 어떤 방법론이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여기는 그 사진 안 찍어도 괜찮고요. 플레이북 84페이지에 있거든요. 건강검진부터 받으세요. 우리가 대사 문제라고 했잖아요. 대사 상태는 단순히 체중이나 인바디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허리 둘레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보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 하시기 전에 제발 건강검진 하시고, 근데 기본 검진 항목만 받으면 안 돼요. 추가로 넣을 것들 말씀드릴게요. 이따 보시면 돼요. 여기 페이지 84에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인슐린 추가하세요. 인슐린 추가해가지고 혈당이랑 인슐린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아포지단백 B 필수입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은 필수. 우리가 보통 그 LDL 콜레스테롤 또는 총콜레스테롤 가지고 뭔가 리스크를 확인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지표가 아포지단백 B 그리고 LP 소문자 A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원에 가서 제발 좀 이거 검사해달라고 해야 돼요. 또는 큰 병원의 검진센터에 가면 이거 항목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추가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본인도 받으시고 부모님한테도 받을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원래 있는 것들이고 혈압,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나 또는 본인이 심혈관 건강에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같이 확인하세요.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고감도 C 반응성 단백, 고감도, 높은 감도로 C 반응성 단백 측정하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갑상선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검사는 약간 받는 건 다 기본 받을 수 있는데 해석하는 건 전문가 능력이 필요해서 이거는 적절한 병원을 찾아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남녀노소 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세요. 우리의 지금 대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려면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확인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방식은 혈액 속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물질 가지고 약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기들이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초음파예요.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 비장, 담낭, 췌장, 간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를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라. 오케이? 내시경은 가끔씩 받으시고 패스.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지금 심혈관 건강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분들, 배가 나온 남성분들은 딱 한 번만, 아주 가끔 한 번만 관상동맥 CT라고 해가지고 여기 심장 주변에 있는 이 동맥에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지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라. 비타민 D,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거나 갱년기거나 또는 뭔가 만성 피로 무기력증, 우울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의외로 비타민 D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지금 골다공증, 뼈 건강 문제 있는 분들 비타민 D 확인해 보세요. 이거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산, 페리틴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장 처음에 할 게 건강검진, 그 다음 할 게 아까 제가 문제가 된 습관을 찾으라 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고치는 거겠죠. 근데
한 번에 바꿀 수 없어요. 어제까지 엽기 떡볶이 먹다가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현재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뭔지, 그리고 내가 결국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은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12주 동안,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하세요. 2단계입니다. 주방에 있는 음식들 정리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설밀, 나튀가 들어있는 음식 또는 불필요한 가공식품들 버리세요. 아직 안 뜯었으면 당근마켓을 파세요.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아마 어머니 아버님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내 주방에 있는 기름이 그런 식용유인데 그럼 뭘 먹어야 되는가? 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 또 한식 하시는 분들은 냉압착 생들기름, 이 세 가지가 아마 메인이 돼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좀 이제 서양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연 버터 또는 기버터, 네,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기름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음식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올리브유 비싸요 라고 해요. 여러분들 건강이 더 비싸요. 몸에다가 쓰레기 넣는 것보다 저거 먹는 게 더 싸요. 맞죠? 자, 조미료는 우리가 약간 좀 나쁜 것들을 끊으면 사실 입맛이 조금 약간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각자마다 소금이나 후추 또는 쿠팡에다가 전통 간장, 전통 고추장, 전통 된장 치시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없이 순수하게 옛날 방식으로 만든 이런 장들이 있어요. 걔들을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어간장 같은 것들, 또 서양 요리할 때는 약간 소그레 머스터드 같은 것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추천 많이 드리는 것은 무설탕 발사믹 식초입니다. 검은색 식초인데 그 설탕 안 넣고 만든, 그러니까 와인 농축의 그런 기본만 들어있는 식초예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먹는 건 뭐냐면 그 샐러드 하실 때 원래 우리가 먹는 샐러드 드레싱에 약간 나쁜 기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싱은 버리시고 그냥 올리브유 듬뿍 뿌리시고 발사믹 식초를 약간 3대1, 올리브유 3 또는 발사믹 식초 1 정도의 비율로 뿌려서 드시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게 아직 맛이 없으면 지금 입이 많이 좀 약간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식단을 좀 하시면서 입이 건강해지면 나중에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설탕 끊는 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단맛에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조미료 없이도 단맛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지금 알로스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감미료를 거의 안 써요. 그냥 이미 그 자체의 맛으로 괜찮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혹시나 이제 요리할 때 단맛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룰로스라고 하는 대체 감미료를 쓰는 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관련해서 논문들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알로스는 보고된 문제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알로스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인가를 확실할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알로스만은 약간 큰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알로스를 많이 먹자가 아니라, 제로 무슨 뭔가를 먹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런 감미료 없이도 이런 조미료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고, 또는 내가 지금 이 단맛의 쾌락 말고 내 삶 안에 재밌는 놀이들, 재밌는 일상들, 가족들의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게 만드는 거. 삶이 엉망이면, 삶이 진탕이면 약간 이런 단맛이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삶이 좋아질수록 이미 스윗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베이스를 무엇으로 가져갈까 할 때 저는 흰색 흰 쌀밥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현미가 왜 쌀밥보다 나쁘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미가 나쁜 건 아닌데요. 현미나 이런 곡물이나 견과류 껍질에 있는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 또는 어딘가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왕 선택할 거면 저는 그냥 백미가 안전하다. 장 때문에. 쌀밥, 여기는 홍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겸엑스 뉴트리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겸엑스 라이프샵이라는 샵이 있어요. 여기에서 빵 대체제랑 또띠아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홍보 끝. 그리고 이제 두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분 가루 쓰시는 분들은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나 찹쌀가루나 아니면 뭐 감자 전분 또는 타피오카 전분 같은 것들 쓰면 돼요. 그 외에 뭐 동물성 식품들은 원래 먹던 것들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영양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하고 있죠. 혹시나 좀 너무 많으시면 다시 한 번 더 3개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또는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 각자마다 드시는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기본은 이거예요. 영양제는 일단 기본은 음식부터 똑바로 먹자.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물질이지 얘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 그만 먹고 줄이고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자.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영양제로 채우자가 제가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뭘 먹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남녀노소 그냥 누구나 다 했을 때는 유산균, 오메가3 기본인 것 같아요. 비타민 B군도 괜찮은 것 같고 비타민 C는 저는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감기 많이 걸릴 때 비타민 C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고르실 때 좀 조심할 거는 약이라는 게 보통 약간 그 약 성분만 있는 게 있고 또는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 성분을 좀 보시고 클린한 걸 보시라. 그런데 내가 뭘 고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영양과학자 양과자라는 채널이 있어요. 영양과학자 양과자. 뭔가 따라 하시는 느낌 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영양제 리뷰를 잘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양제 검색하시면 리뷰를 되게 잘 주십니다. 그래서 얘들 가져가시는 것들 혹시나 겨울이나 이렇게 감기가 유행할 때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먹어주는 거 이런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몸 상태에 따라서 여기 마그네슘, 비타민 D, 철분, 리크시슬, 코큐텐 이런 애들을 각자 맥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공부해야 돼요. 모든 어떤 행위들은 장점과 단점, 효용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니까 하나씩 검색해보고 얘가 나한테 필요하네 아니네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집에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집이 깨끗해야지, 정돈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습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못하시면 주말에 하세요. 다음, 조명 바꾸세요. 혹시나 그 전구를 쓰는 게 있다면 전구들은 다 그 백열등 색깔 말고 흰색 말고 전구색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당연히 전구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구색이라고 부르는 게 노란색 전구예요. 그래서 그거 사셔가지고 걔들로 바꾸시고 또는 집안에 형광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건물주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놔두시고 밤에 끄시고 이런 뭔가 분위기 좋은 주황색 조명을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밤 시간은 어두워야 돼요. 제 유튜브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조만간 저희 집의 밤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다들 깜짝 놀랍니다. 너무 어두워서. 되게 침침해요. 겸엑스 라이프샵에 가셔가지고 24013이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2주 동안 10% 할인 쿠폰이 나온대요. 여기까지 홍보 끝. 다시 안마 커튼 너무 중요합니다. 깊게 잘 때 빛 중요하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밤에 불 끄고 방을 보시면 의외로 빛이 살짝 새어 들어올 거예요. 밖에서 또는 거실에서. 그래서 혹시나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 가로등 불빛이거나 바깥에 어떤 다른 아파트 불빛일 텐데 안마 커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커튼 쳤을 때 그게 자요. 인간관계 정돈하는 방법에 대해서 12번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생활 스케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잘지 결정하기. 두 번째, 언제 일어날지 결정하기. 세 번째, 아침 루틴 세우기. 이건 기본입니다. 현대사회에 똑똑하게 잘 살고 싶으시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못하면 삶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일, 생계나 가사에 관련돼서 스킬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어떻게 먹을지. 근데 이건 전략을 짜야 돼요. 현대인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도 전략을 짜야 돼요. 똑똑하게. 그런데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전략 짜는 것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였어요. 그 다음은 실전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주를 시작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이거는 스타일스 다이어트 플래너라는 약간 플래너인데 꼭 이걸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날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식단, 오늘 몇 시에 뭐 먹었는지, 예시예요 이건.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일매일 기록한다. 살아가는 대로 살고 자고 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습관이든 그날 했던 거든 정리하고 자세요.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 보세요. 자, 두 번째, 잠 습관 고치는 거. 아까 전에 숙면팀 말씀드렸습니다. 걔들 체크하시면서 내가 뭘 고쳐야 할지 결정하세요. 세 번째, 이거는 선택인데 이거는 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 휴대폰 끄세요. TV 보지 마시고 노트북 보지 마시고. 근데 이게 블라이트를 떠나가지고 약간 우리가 자꾸 카카오톡이나 약간 SNS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우리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딱 며칠만, 3일만 저를 믿고 저녁 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걔를 서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자보세요. 심심하면 책을 읽든 일기를 쓰든 다른 걸 하세요. 그렇게 자면 잠들기 전까지의 이 마음 상태가 되게 약간 흐름이 자연스럽고 깊게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휴대폰 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메시지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일 안 생겨요. 우리 원래 옛날에 휴대폰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침 시간을 회사 가면 내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침 시간까지, 내가 전날 저녁부터 아침 시간까지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야.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 끄기예요. 금주, 술은 한 달만 끊어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어려울 텐데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달만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술 어떻게 먹을지. 참고로 저는 술을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마십니다.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잡담인데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건강한 상태죠. 식단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약간 이제 술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할 땐 2번 정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가끔씩 좋은 사람들이랑 어떤 되게 편하게 대화하고 쉬는 것들, 얘들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식단, 완벽한 수면, 완벽한 운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다가 죽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날들에 350 며칠 동안은 건강관리 잘하고 나머지 10 며칠은 술 마실 수도 있고 저녁에 뭐 먹을 수도 있고 잠 잘 못 잘 수도 있고 운동 못 할 수도 있어.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바보가 되거든요. 왜냐면 잘 해야 되니까. 배울 땐 배우시되 나중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식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살다가 죽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내가 일 잘하는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설밀라티 먹어도 괜찮습니다. 술 먹어도 괜찮아요. 알러지 음식 괜찮고 다 괜찮아요. 커피 마시세요. 기분 좋은 날 마셔야죠. 다만 대가는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가능한 날들에 잘 하시고 내가 좀 안 되는 날들이나 선택한 날들에는 허용하시라. 강박 가지지 말고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달만 끊어보라는 이유는 한 달을 끊어봐야지 술을 끊었을 때 좋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커피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설미나티 제한하기, 과일 제한하기. 아마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일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강해질 때까지만 좀 끊어보자. 내가 지금 뺄 살 다 빼고 또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질 때까지만 한번 끊어보자. 왜냐하면 과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과당, 포도당, 수분, 식이섬유의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과당이라는 게 여전히 아까 설탕과 비슷하게 우리 몸에 어떤 부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기 전에만 조금 끊어주고 나중에 건강해지고 나면 그때는 내가 나쁘지 않은 과일을 가지고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식욕 불안정한 분들은 과일 끊어야 돼요. 과일 먹고 식욕이 돋지 식욕이 잠재지진 않아요. 네. 커피도 한씩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더 끊어보시고 한 달 끊었는데 변화가 없다. 저한테 악플 다세요. 자, 지금 7번까지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단식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핵심인데 의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이전에 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보면 다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제한 섭취하는 거. 간단했습니다. 복습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해가 지면 먹지 말자. 먹을 때 잘 먹자. 좋은 음식으로. 직장인들은 아침 잘 먹자. 그래서 약간 본인이 나 저탄수 식단 하고 있는데 왜 살 안 빠지나요? 나 뭔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안 빠지나요? 단식하는데 왜 안 빠지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음식을 먹는 타이밍이나 또는 음식의 질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좋은 음식을 잘 해먹는 거, 도시락이든 요리하는 거든 그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보세요. 산책하시는 것들, 그리고 40대 이상의 분들은,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필수. 하루에 15분 정도는 최대한의 면적으로 햇빛을 쏴야 됩니다. 비타민 D 때문이에요. 비타민 D가 뼈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 이외에도 거의 모든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근육 활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에 15분 정도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면적으로 햇빛 쐬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하세요. 요리해야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공부할수록 결국엔 답은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안 하면 남이 해준 음식으로 식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설미나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요리해보면 되는데 아마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중에서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면 의외로 할만해요. 네,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가끔씩 단식하는 거, 명상하시는 거, 운동 시작하는 거, 이 단계를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좀 밟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딱 1년 동안 하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제 1월 다 지났어요. 맞죠? 계획한 것들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죠. 남은 11개월 할 수 있어요. 그 11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해보세요. 몇 가지만 3개월 해보고 괜찮으면 6개월 더 해보고 괜찮으면 연말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연말에 술 먹읍시다. 그때는 축하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제 유튜브에 댓글에 달린 사람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3가지 메시지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플레이북 다시 한 번 더 QR코드 드릴 텐데 여기 접속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고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2월에 책 나왔을 때 그거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200페이지가 되는 책이거든요. 무료로 드렸잖아요. 가져가서 내 걸로 만드세요. 다 있습니다. 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는가? 왜 이런 걸 하는가? 우리가 결국 죽을 건데 우리가 죽을 때쯤에 제 바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도움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런 것들, 또는 내가 죽을 때 1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너 때문에 그때 이런 걸 내가 알았고 덕분에 잘 살았다. 덕분에 뭐 같은 세상이었지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라는 말 하면서 죽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거라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뒤에다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들 읽어보시면서 자기 식단들 잘 관리하세요. 이게 제 강의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를 다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만나서 이렇게 반가웠고 이 내용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생략을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얘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에서 하나씩 이제 시리즈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급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오늘 기억에 남는 것들 가져가시고 아까 그 QR코드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하나씩 바꿔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절대 없더라 인생에. 저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되게 고생하다가 갑자기 잘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있었던 되게 작은 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이다가 어느 순간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인생에서 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 썼는가, 내가 하루하루에 오늘 어떻게 잤고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 그게 모여서 어떤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또는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뭐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사냐. 그런 말들 잠시만 귀 닫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나아가시면서 다음에 저 만났을 때 더 건강하게 좋은 소식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22년 네. 8월부터 시작해서 네. 총 25kg를 견님 덕분에 뺐어요. 진짜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꼭 만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되게 삶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오늘 가서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분이세요? 네. 좋아요.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좋아. 한국어를. 맞네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2.0점 추천 많이 해요. 의료계에 계세요? 네. 요리도 그분하고 하시는 요리도 저 많이 보고 따라도 해보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좋습니다. 언니가 네. 10kg 넘게 됐어요. 글쎄요. 요거 그대로 해서 다르진 않은데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시간 제한해가지고 한 12kg 뺐어요. 광평이에요. 저혈압도 작년에 초기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 약을 한 달 정도 먹었었는데 이거 살 빠지니까 약은 그냥 정상이 됐어요. 완전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운동도 안 하고 혼수들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한 5kg 빠졌는데 언니가 완전 편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전파하고 네. 주변에 대충해도 한 6kg는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유튜브 보고 하다가 네. 시험되니까 한 10kg 빠졌어요. 진짜요? 이렇게 싼데 평생 제사 지은 거는 완전 와. 저는 9월 8일에 만났거든요. 네. 조금 많이 힘들어하니까 언니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보내주신 영상이 예리님이 그 영상이었어요. 네. 그걸 보고 그래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봤는데 9월 8일날 봤는데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진짜 복만벽이 다 있었거든요. 뭐 지독한 불면증에 약도 많이 먹고 뭐 좀 약도 예전에 먹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잠을 너무 잘 자요. 진짜요? 숫자 커피를 많이 먹었었는데 잠자는 너무 게 좋은 너무 소식이다. 행복해요. 네. 그게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져요. 저 어머니랑 같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겸님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작년 이쯤에 네. 유튜브로 알게 됐어요. 원래 제가 10대 시절을 엄청 뚱뚱하게 보냈었거든요. 진짜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간관계적인 문제에서 이슈가 많잖아요. 학교에선 특히나.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되게 외롭게 지냈어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겸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했더니 작년 1년 동안 15kg를 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큰 노력은 아니더라도 내가 작게 해도 꾸준히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제가 알게 해주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거기까지 온 여정들이나 작년 1년 다 잘하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올해 잘 살아봅시다. 다음에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오면 돼요. 잘 지내세요.